그냥 쪽집게로 억지로 살을 살짝 후벼가지고 털을 피부 안쪽에서 뽑아냈었거든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다리를 꼼꼼하게 닦아내준 거였는데요. 이렇게 잉그로운 헤어를 보시면 각질층이 털이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리털에 잉그로운 헤어를 겪었던 이야기랑 어떻게 없앨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잉그로운 헤어라는 정확한 명칭은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부 바깥쪽으로 나와서 자라잖아요. 근데 털이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안쪽에서 자라는 털을 말한다고 해요. 특히 털이 빠졌다가 다시 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리털의 대부분이 잉그로운 헤어로 자랄 정도로 꽤 심하게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은 방치만 하고 더 악화만 됐었는데, 최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만에 극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리털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워낙 다리털이 많기도 많고 모가 굵은 편이라 평소에 면도기로 제모를 해주는 편이에요. 사계절 내내 하지는 않더라도 여름 기간에는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매일매일 면도기로 다리털 제모를 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뒤부터 털들이 피부 안쪽에서 계속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의아한 거는 제가 다리털 제모를 매일매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기 전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매일매일 면도기를 사용해서 제모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다리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면도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전체적으로 따갑기도 따갑고, 털이 나오는 모공 구멍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부어서 다음날에도 또 제모를 하려고 하면 피부에 바싹 깔끔하게 제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 전부 다가 잉그로운 헤어를 유발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왁싱이나 제모를 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낡은 면도날을 피부에 바짝 밀착시켜서 제모하거나 털이 자라있는 방향 반대로 면도기를 밀면 잉그로운 헤어가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해요. 또 제가 해당되는 원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털이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털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때 털이 두껍게 쌓인 피부 각질층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면 정상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잉그로운 헤어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다리털 잉그로운 헤어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다리털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털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다리털인데요. 이렇게 보면 털 주변에 뭐가 막고 있다거나 각질에 쌓여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잉그로운 헤어를 보시면 각질층이 털이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초기에는 털이 안쪽에 이렇게 말려있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큰 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털이 자라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피부 안에서 자라거나 아주 가끔 밖으로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애들도 주변 피부를 보면 각질층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각질층이 워낙 두터워서 그런지 털이 피부 안쪽에서 최대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길게 자라는 편인 것 같아요. 2개월 정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가만히 놔둬봤는데도 털이 알아서 밖으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쪽에서 털이 자라다 보니까 가끔 털난 부분 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부위가 빨갛게 붓기도 하고 자주 가렵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막 긁다가 벌개지기도 하고, 제가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파묻혀 있는 다리털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쪽집게로 억지로 살을 살짝 후벼가지고 털을 피부 안쪽에서 뽑아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털을 뽑은 부위에 자극이 가가지고 붓고 그랬는데, 이게 가라앉아도 딱쟁이나 색소 침착이 남아가지고 흉이 꽤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가만히 방치해도 안 되고 억지로 빼내려고 해도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4개월 동안 안 없어지던 잉그로운 헤어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없앨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저는 얼굴 피부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해줬는데요. 바로 각질 정돈과 보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환절기에 심하게 났던 여드름 가라앉히는 방법에서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리에도 왜 신경을 써주게 됐냐면 제가 가만히 다리 피부를 보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각질이 많아서 하얗게 들뜨기도 하고 살결이 푸석푸석해서 갈라진 게 눈으로도 잘 보일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을 때 보면 약간 때처럼 밀려 나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거는 다리도 얼굴 피부처럼 똑같이 각질 정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본격적으로 각질 정돈과 보습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실천한 거는 각질 정돈에 도움을 주는 아하나, 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간 패드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다리를 꼼꼼하게 닦아내준 거였는데요. 샤워한 후에 잘 불려진 상태에서 닦아주면 각질 정돈이 더 편하게 잘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해도 손에 힘을 조금 주고 닦아내주면 각질 정돈이 잘 되더라고요. 얼굴보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번 사용할 때 한 다리당 3개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패드로 닦아냈을 때 진짜 놀랬던 게 패드에 거의 거뭇거뭇할 정도로 묵은 각질이 많이 닦여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도 살결이 까슬까슬해서 갈라져 보이는 거나 허옇게 들뜬 곳도 많이 정리되고 피부를 만져봐도 확실히 더 맨들맨들한 게 각질층이 아닌 내 피부를 만지는 게 느껴져서 각질 정돈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미 잉그로운 헤어로 자란 부위는 조금 더 힘을 줘서 닦아내주니까 각질 때문에 속에 갇혀있던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심스럽게 쪽집게로 뽑아내줬습니다. 단 잉그로운 헤어 부위에 염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안 뽑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잉그로운 헤어는 털 주변에 약간 검정심 같은 것도 같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패드에 닦여 나와서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각질 정돈을 해줬으면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보습 단계입니다. 보습을 위해서 수분 보습감이 가득한 로션을 발라주는데요. 다리에 발라주는 거라 크림이나 로션 관계없이 발라주고 있어요. 각질 정돈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은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뽑힌 털이 다시 자라나는 거를 방해하는 각질층이 제거가 되니까 새롭게 자라나는 털들이 정상적으로 밖에 나와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저녁마다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충분히 다리를 불려주고 각질 정돈에 도움을 주는 바하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로 꼼꼼히 마사지를 하면서 씻어주는 건데요. 평소에는 샤워 타월을 사용해서 한 번만 쓱 지나가고 끝냈는데 이제는 시간을 갖고 다리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잉그로운 헤어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찜질까지는 챙겨서 해주지는 못해서 이렇게 샤워할 때만 따뜻한 물로 불려서 씻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속에 갇혀있던 잉그로운 헤어가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고요.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오른쪽 다리만 케어를 해주고 왼쪽 다리는 케어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한 2, 3일까지는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한 5일 정도 됐을 때부터 각질 정돈이나 피부결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왼쪽 다리는 각질 때문에 결이 푸석푸석하고 까슬까슬한 느낌인데 오른쪽 다리는 거슬리는 거 없이 맨들맨들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각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 색깔까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왼쪽은 약간 붉은기 있는 회색처럼 보이고 케어해준 오른쪽은 밝은 노란기로 보여서 확실히 각질 정돈이 잘 된 게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잉그로운 헤어도 왼쪽 다리는 길이가 짧은 것, 긴 것 상관없이 아직도 피부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 많은데 오른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털 제외하고는 잉그로운 헤어가 정리돼서 깔끔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리털 잉그로운 헤어를 겪은 이야기랑 없앨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는 이런저런 피부 관련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얼굴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편이고 몸에는 등드름이나 가드름 같은 것들도 많이 났었고요. 두피는 거의 피부 껍데기 한 층이 들릴 정도로 각질이나 비듬 같은 게 많이 생겼었는데 이럴 때마다 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찾아보면 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각질 정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물론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각질이 탈락되는 주기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처럼 평소에 각질이 두터운 편이고 각질 탈락 주기까지 일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부터 가슴팍, 등 이런 다리까지 피부염이나 잉그로운 헤어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각질 정돈이나 보습을 더 신경 써서 실천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 영상으로 좋은 정보들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